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인 소매 판매 지수가 1월 달에 3.8%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2.1%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또 한 번 긴축에 대한 경각심이 되살아나며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자동차와 가구 같은 사치품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다들 지갑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PN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거스 포셔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는 있지만 지출을 줄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고요. 최근 몇 달간 지출이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높아진 물가 때문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자체를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소매 판매 지수로 인해 뒤숭숭했던 시장은 장 후반 1월 FOMC 회의록이 보고되면서 반전되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한때 양전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로까지 돌아서는 롤러코스터를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FOMC 회의록 발표 이후 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뻔했다 입니다. 우선 연준 의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빠른 금리 인상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다음 회의부터 바로 양적 긴축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보면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난 FOMC 연설 당시 파월의 발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보다 현재 시장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3월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거냐 아니냐겠죠? 그런데 3월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이번 회의록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루이터 통신이 8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가 2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3월 0.5%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거의 4분의 1 정도는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5차례였고 역시 4분의 1인 21명의 전문가가 6차례 이상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건 역시도 올해 초에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평균적인 예상에 비하면 상당히 매파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조정은 이러한 매파적인 분위기를 선반영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FOMC 회의록은 시장의 기존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면서 3월 0.5%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등 오히려 호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에 맞게 반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사실 당분간은 금리보다도 전쟁 위협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15만 명이 넘는 병력이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고 침공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이 병력들을 인재 삼아 서방 세력과 계속되는 협상을 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이 틀어진다면 언제든 침공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사에 큰 재앙이 되겠지만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애플의 iOS와 비슷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소식에 구글은 상승했고 메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나 검색 기록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로 인해 정확한 타겟 광고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메타와 같은 광고 수입이 주 수입원인 회사들에게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구글은 자사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리함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메타는 약 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반사 효과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광고가 몰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구글은 애플과는 다르게 개인정보의 보호가 되면서 타겟 광고도 가능한 새로운 대체 방식을 개발 중이고, 그때까지 약 2년 정도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메타와 같은 기업에 주는 타격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 5% 넘게 하락했다가 영상을 만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1% 조금 넘는 하락 정도로 회복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겠죠. 우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초과 달성했고요. 지금의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이밍 반도체의 실적이 작년 대비 37% 증가했고, 미래 엔비디아의 최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실적도 전년 대비 71%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꽤 괜찮은 실적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 건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더 높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 엔비디아의 또 다른 기대거리 중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이 자율주행 비즈니스의 실적은 아쉽게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제규어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규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컴퓨팅의 리더고 향후 제규어의 모든 미래 차량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채택하는 일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는 엄청난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능력을 개발할 여지가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경쟁사인 테슬라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 중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이미 구축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채택하는 일 뿐이겠죠.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는 암의 인수포기 발표 이후 처음 있는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암의 인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본인들만의 역량으로 성장을 지속해 가야만 합니다. 또한 암의 인수를 위해 준비했던 4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여유도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자금 여유를 어디에 분배할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주 환원의 증가죠. 배당금을 올린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다른 기업의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재투자 금액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엔비디아가 어떤 가이던스를 발표하냐에 따라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년간 S&P 500은 약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엔비디아는 60% 정도나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24%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가격은 신규 진입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거시적인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진 않지만 장기적인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엔트리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